오늘 말씀은 제가 시리즈로 4개를 하고 있는데 풍성한 삶의 시리즈 해서 오늘은 그 비밀, 미니멀리즘에 대한 것을 이제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정신과 환우의 또 가족의 풍성한 삶의 시리즈, 우선은 중요한 게 각자 도생, 각자가 자기 책임지고 자기 것 자기가 감당하고 자기 중심적인 각자 도생이 아니라 자기 희생적인, 그러면서도 각자의 책임을 지는 그러한 각자 도생의 역량을 강화하자. 또 상호 의존적 관계, 어떤 병적인 의존증이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 지체된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상호 의존적 관계의 역량을 강화하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세 번째로 오늘 풍성한 삶의 비밀 해서 미니멀리즘 있고, 다음번에 풍성한 삶의 수레바퀴에서 심신환영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시리즈의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는 갈라디아서 6장 2절부터 5절에 이 말씀을 가지고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 그림을 사용하는 거죠. 우선은 4절에 각각 자기를 살피라 하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죠. 또 5절에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하는 이 각자 도생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스도의 몸에 서로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것은 그 사랑의 법을 성취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상호 의존적 관계다 하는 것을 나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두 가지 필요한 게 있어요. 우선은 겸손해야 되고, 그다음에 자기 자신과 관련해 가지고 자존감을 키우고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3절에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이 스스로 속임이라. 자기를 자꾸 썸바디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썸바디이긴 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썸바디는 좀 뭐 우리 막 그 스타들 막 그렇게 좀 생각하고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봐주기를 기대하고 하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안 된다 해서 겸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해서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 살펴보면 있습니다. 또 자기를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보게 되면 감사한 게 있고 자랑하고 싶은 게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각자 도생과 상호의존적 관계가 그리스도의 몸의 생활, 또 지체와 몸의 관계, 또 지체들과 지체들의 관계, 여기에는 이런 겸손과 자존감을 기초로 하면서 이런 각자 도생과 상호의존적 관계, 이런 것들이 펼쳐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7절에서 얘기하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자기 자신을 잘 살펴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의식하고 우리 내면을 깊이 살피는 가운데 깨끗하지 않은 것들은 빨리빨리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는 게 중요하죠. 그러면서 각자 도생, 상호의존적 관계, 겸손과 자존감 이런 것들을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살면 1년 후가 다르고요. 5년 후 굉장히 다르고요. 10년 후 굉장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그 열매를 맺는 삶을 살자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봐온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서적, 정신적 약자와 그 가족의 풍성한 삶을 위해서 제가 이제 한 가지 더 이야기 생각할 것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 특별히 그 사람이 이 약자, 정신적 약자 또는 정서적 약자일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이에 특히 이게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고 모든 물질의 세계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경제적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 경제적인 자립과 또 좀 그것을 극복하고 여유로운 삶을 위해선
각자 도생과 상호 의존성의 균형을 어떻게 좀 잡아야 될 것이냐 하는 그러한 것을 생각하게 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미니멀리즘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데, 일단 우리가 일반 사회에서 말하는 미니멀리즘은 20세기 중반에 미국에서 시작된 예술, 디자인, 건축, 음악, 문학, 패션, 삶의 방식을 포괄하는 이제 일종의 예술 운동인데, 이게 이제 삶의 양식으로 이제 이 사람들 앞에 자리 잡게 되었죠. 미니멀리즘의 핵심 사상이 뭐냐면 일단은 간결함과 단순함을 추구합니다.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정신과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을 때에 의외로 생각이 복잡합니다. 생산성은 많이 나타나지는 않는데 그 어떤 호르몬의 어떤 이런 부작용 가운데 이 생각이 굉장히 좀 복잡한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이제 미니멀리즘 할 때 중요한 건 경제적인 것도 그렇지만 우리 정신적으로도 좀 간결하고 또 단순하도록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는 나의 가치관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요소를 아주 과감하게 제거하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버릴 거 버려야 되고요. 이 생각하지 말기로 한 거는 그냥 안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쉽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약물의 작용도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우리가 또 보겠는데 멘탈 피트니스, 우리가 피트니스 센터 가서 우리 심신 육체만 건강하게 하는 그런 거가 아니라 이 정신적인 피트니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중에 이제 아주 중요한 게 제거하는 것입니다. 또는 디톡스, 이 독을 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워낙 많은 것들이 끼어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한다. 그다음에 세 번째, 사물의 아주 본질.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예술 운동에 있어서 뭐 예술 디자인의 어떤 그 건축에 있어서의 그 뭐 본질이 뭐냐? 그러니까 가장 본질에 해당되는 거를 부각시키고 강조하고 다른 불필요한 것들은 과감하게 제거하는 그런 것이죠. 뭐 음악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술의 세계에서는 관람자들의 상상력이 자극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그림이나 뭐 디자인, 음악 이게 모든 걸 다 이런 거 생각해 해가지고 막 주입 주고 막 강제로 우리한테 막 집어넣으려고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이 미니멀리즘은 아주 간결하고 본질만 강조하는 쪽이기 때문에 그걸 보고 있다 보면은 관람자들의 상상력이 자극이 돼 가지고 이 작가들과 함께 예술가들과 함께 콜라보해서 어떤 감상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미니멀리즘의 핵심 사상이 뭐 지금 여러 가지로 얘기했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less is more. 예, 줄이는 것, 적은 것, 그것이 더 많은 것이다. 뭐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어떤 그 쇼핑센터에서는 빼기가 더하기다. 빼는 게 더하는 것이다. 뭐 하는 그런 말로 이런 것들을 상업적으로 광고식으로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 less is more, 너무 중요한 이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많이 소유해야 되고 늘어나야 되고 일을 해야 모아 더 풍성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도 그렇고 기독교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니멀리즘은 예술, 디자인, 건축, 음악, 문화, 패션의 삶의 방식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우리에게 간결함과 단순함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며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하고 사물의 본질을 강조하는 것이 어떻게 아름다움을 창조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다. 제가 이제 예전에도 한번 르 꼬르비제라고 하는 분을 소개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러한 건축가요, 예술가이기 때문에 그런데 2017년에 예술의 전당에서 2016년이네요. 그 이 르 꼬르비지에 전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비싼 표인데 우리 제 아내랑 같이 가가지고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근데 이 르꼬르비제는 뭐냐면 누구냐면 거기 나와 있는 그 제목처럼 현대 건축의 아버지입니다. 현대 건축 하면은 이분이 기초를 놨다 할 정도로, 특별히 이제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만 1952년도에 우리 고층 아파트 현대식 아파트의 기본 설계와 디자인, 이것이 이분에게서 이제 출발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은 여러 가지 유네스코 문화 제로 지정된 게 이분의 작품만 전 세계적으로 한 17개예요. 근데 이분이 마지막 자기 인생의 15년은 프랑스 남부 프로방스에 가가지고 4평짜리 오두막집을 져놓고 거기서 살면서 아주 미니멀리즘에, 그야말로 아주 극치죠.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고 자기의 삶을 아주 풍요롭게 살아가면서 15년을 거기서 살았어요. 어, 이게 이제 그 프랑스 마르세유의 이 위니테 다비타숑 해가지고 52년도에 최초의 현대식 아파트, 뭐 지금 봐가지고는 뭐 그래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이것이 이제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 유형유산의 이제 한 가지입니다. 17건 중에서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분 거만 17건이에요. 그리고 프랑스의 롱샹 성당이라고 20세기 최고의 종교 건축물로 평가받는데, 역시 이것도 유네스코 문화적으로 지정이 됐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게 그 유명한 4평짜리 오두막집의 실내입니다. 이게 그대로 예술의 전당에 그 당시 전시할 때 여기 재현이 됐어요. 뭐 4평이니까 공간이 많이 안 되니까. 그런데 여기 들어가 보고 와, 참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뭐 이 사람은 뭐 건축의 대가인데 막상 자기의 인생의 아주 하이라이트인 마지막 15년을 살기를 이 사람이 이렇게 4평짜리 아주 미니멀하게 모든 걸 압축해가지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살면서 이렇게 지냈다는 거죠. 바로 이게 실제 그 외형적 모습이 정말 뭐 무슨 글쎄 굉장히 이 겉으로 봐가지고는 뭐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죠. 이 사람이 이렇게 이제 거기 창가에서 그 프로방스 해변가에 비치를 이제 바라보고 바다를 바라보면서 여생을 즐기면서 그 상상력으로 가득 채워진 그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냐면 제가 이제 저는 여태까지 무슨 건물을 짓고 뭐 하고 하는 거에 대한 게 저희 집사람이 알지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매력을 못 느끼고 있는 사람이에요. 뭐 돈이 없어서 그렇지만 거기에 뭘 투자해서 뭐 하고 싶은 게 없는 사람인데, 제가 르코로비지의 4평짜리 오두막집을 네, 그 미니멀 라이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미니멀리즘의 라이프 스타일에 도전을 받아가지고 제가 원하는 제가 앞으로 기회가 주어진다면 요런 식의 집을 짓고 싶어요. 한 네다섯 평짜리. 그러니까 한 평에 뭐 요즘 뭐 한 얼마 드립니까? 뭐 글쎄 이 인테리어나 뭐 등등 저하면은 글쎄 모르겠어요. 1,000만 원 드나요? 뭐 한 5천만 원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숲에서 이렇게 지어놓고 여생을 살고 싶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면 여러분 초대할 테니까 놀러 오세요. 여기서 바베큐 같은 거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니멀리즘 하면은 뭐 그저 뭐 돈이 없어서 그냥 할 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생각하지만, 여러분 워렌 버핏 다 알잖아요. 워렌 버핏은 어떤 사람입니까? 전 세계의 뭐 부호 아니에요. 93세거든 올해. 순자산이 138조 원. 근데 그중에 56조 원을 기부를 했어. 여러분들이 볼 때 어떠세요? 워렌 버핏. 근데 이 사람의 삶을 보면은 그 라이프스타일이 그 오마에 있는 수수한 집에 정말 살고 있고요. 중고차, 주로 중고 옷 입고 있고요. 집에서 간단한 식사를 즐기는 사람이고요. 텔레비전이 없어요. 여가 시간에는 그저 독서하고 브릿지 게임하고 가족 및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게 전부라고 그래요.
뭐 이런 뭐 수십 조의 뭐 백몇 조의 재산가라고 하면은 글쎄 한 10등급 호텔 같은 데 가서 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주 락셔리 광풍. 요즘에 미쳤죠, 요즘 사람들. 이 락셔리 광풍에 빠져가지고 그걸로 자기의 자존감을 채우고 뭐 그걸로 인스타그램 올려가지고 폼 잡고 그러나 속은 텅 비어 있고 얼마나 우스워요. 근데 워렌 버핏이 그렇게 한다면 누가 그걸 뭐라 그러겠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미니멀리스트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버핏의 명언이 뭐냐면 인생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거 거기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질적인 소유가 우리의 시간과 관심을 너무 많이 차지해서는 안 된다. 이 사람이 백몇 조를 벌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거기에 시간을 많이 안 썼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그 얘기는 정말 스마트하면서 믿을 만한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을 일으켜가지고 그들에게 다 맡기고 그들을 점검해주고 그들을 격려해주고 그런 거가 아닌가 싶어요. 또 어쨌든 대단한 거죠. 그러면서 자기는 중요한 것에 집중한다. 예? 그래서 물질적인 뭐 소유, 뭐 사들이고 뭐하고 이게 그의 시간과 관심을 많이 차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소유물에 대해 걱정하는 것보다 우리 소유물이 많으면 걱정하게 돼요. 가족 및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 낫다. 이게 행복이고 의미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런 식의 미니멀 리스트로서 여러분들이 좀 살 수 있고 여러분들의 가족이 그렇게 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사람은 그 교회사에서 아주 유명한 한 사람인데 누굴 것 같아요? 예, 뭐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을 가리켜서 우리가 비지너리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이제 텐트 메이킹 그 당시 천막을 짓는 그런 장인으로서 살아간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자기의 필요한 건 다 자기가 치워나갔어요. 그리고 남을 돕기도 했어요. 물론 선교 사역에 있어서 이 헌금 같은 것들을 받기도 하고 그걸 잘 썼지만 기본적으로 각자 도생 자기의 삶은 자기가 꾸려간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필요한 뭐 가난한 성 구제하기 위해서나 선교 사역이 필요해 가지고 이 헌금 같은 것들이 뭐 모금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비즈너리라고 그러는데 비즈너리라는 게 뭐냐면 비즈니스 플러스 미셔너리입니다. 비즈니스맨이에요, 이 사람은. 텐트 메이커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또 장사가 뭔지를 알아요. 돈에 대해서 막 관념적이고 추상적이질 않아요. 요즘 많은 목회자들처럼 어, 그 아주 이상하질 않아요. 어,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직장 생활을 경험을 안 해가지고 아주 이상해졌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은 비즈니스도 알고 그러면서 누구보다도 이 뛰어난 미셔너리잖아요. 선교사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제가 왜 이 사람을 미니멀리스트, 크리스찬 미니멀리스트의 대표로서 얘기하냐면 바로 이제 빌립보 4장 12절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예, 가난하게 처할 줄 알았어요. 또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어요. 럭셔리가 뭔지도 알았어요. 풍요가 뭔지도 알았어요. 또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멋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자유함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삶의 양식을 가능하게 해준 그 신념이 있었죠.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가끔 이 4장 13절의 말씀을 이 맥락에서 보지를 않고 미니멀 리스트의 삶에서 보지를 않고 그 내 욕심을 채우는 면에서 이걸 많이 인용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 할 수 있느니라. 아주 탐욕적으로 이 말씀을 인용해요.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비지너리로 살아가는 이 미니멀리스트의 삶을 살면서 그 삶의 비결이 뭐냐?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풍요 가운데 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그런 삶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다고 보는데요. 제가 이제 이런 맥락 속에서 정서적인 약자, 우리가 보통 뉴로시스라고 얘기하고 또는 정신적인 약자, 사이코시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약자와 사랑하는 사이, 뭐 부모가 자녀와 또는 이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배우자 사이에 또는 연인 사이에 또는 자녀가 이런 정신적 정서적 약자가 되는 부모님하고 이런 사이인 경우에 여러분들 이 미니멀리즘이 더더욱 투철해야 건강하고 행복하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공동체가 이런 것들을 서로 격려하고 권면하고 또 좋은 롤 모델을 보여주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우리 수련회 때에 오는 분들이 다 그런 미니멀리스트의 삶을 살고 그런 분들이에요. 그 가운데 우리 김영구 목사님 뭐 준재벌이에요. 그러나 제가 알지만 얼마나 검소한지 몰라요. 그렇지만 얼마나 그의 모든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는 그 일에 헌신하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되는 것의 비밀이 뭐냐? 또 우리 김현철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그렇게 사는 게 뭐냐? 우리 김성규 간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여러분들한테 좀 맛보도록 하는 대화를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특히 우리 정서적 약자, 정신적 약자에 그래요. 미니멀리즘은 물건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이게 이제 우리 이 호르몬의 이 작용으로 도파민 같은 게 막 나오고 그러다 보면은 물건에 대한 막 집착이 생겨가지고 돈을 막 물 쓰듯이 하고 싶잖아요. 네? 그런 게 너무 많아요. 또는 뭐 꼭 조증은 아니더라도 이제 그런 이 질병적인 증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나 물건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단순한 삶을 추구하는 그 철학을 이제 말하는 것인데 미니멀리스트들은 물건이 아니라 이게 중요한 게 이것입니다. 경험과 관계에다가 가치를 둬요. 그러니까 차라리 어떤 돈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물건 사는 것보다 이건 실질적으로 경제학자들이 다 실험을 통해 나온 건데 경험을 쌓고 또는 학습을 하고 하는 것이 훨씬 더 가치가 있어요. 그리고 좋은 관계를 더 발전시키고 맺고 깊이 있게 들어가고 하는 것에 가치를 두는 것이 이 미니멀리스트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그 미니멀리스트들은 물건에 대한 집착이 스트레스와 불안을 유발한다고 믿어요. 이 부분 잘 보시 바랍니다. 물건에 대한 집착이 스트레스와 불안을 유발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물건을 줄임으로써 삶의 자유와 풍요를 얻을 수 있다고 믿는다. 우리 이 저장 강박증이라는 게 있죠. 많은 것들을 모아놔야 돼요. 네? 그런 게 왜 그렇게 불안증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물건에 대한 그 집착 가운데 또 그렇게 하는 건데 그렇게 하는 가운데에 계속해서 스트레스의 악순환에 빠져서 정신건강적으로 더 악화되는 그런 일들이 많고 그러다 보면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가 또 망가지게 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정신적 정서적 약자가 미니멀리즘을 채택해서 살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뭐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은 스트레스와 불안이 줄어듭니다. 여러분 뭐가 많이 있는 곳에서는 그게 다 스트레스를 주고 이 불안을 더 일으킵니다. 그다음에 집에 대한 소유욕이 줄어듭니다. 저희가 이제 이번에 특별히 이 함께 사는 삶 해서 공동주택에 대한 얘기도 나올 수도 있고 그렇다고 저는 뭐 공동주택 뭐 꼭 같이 모여 살아야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냥 가까운 곳에 서로 살면서 각자가 편하게 하다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같이 만나서 밥을 먹고 영화도 같이 보고 같이 대화도 하고 깔깔거리고 그러면서 이 우리가 이 여생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점에서 뭐 저는 좀 아주 비싸지 않은 적절한 그 동네에서 적절한 집을 갖고 그다음에 살아가면 좋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갖는데
그래서 이런 집에 대한 소유욕이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자유와 풍요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정신적 약자, 정서 약자에 가장 필요로 하는 거죠. 자유와 풍요. 이게 있으면은 건강하게 살게 되죠. 또 집중력과 생산성이 향상됩니다. 예. 또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워낙 생각이 복잡해가지고 우리 정신적 정서적 약자들이 눈치 보게 되고 뭐 하나 결정하려면 힘들어 결정장애에 빠지고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또 의존증을 만들어내고 근데 그런 것들을 결정하는 데서 도움이 된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또 더 행복하고 그렇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우리에게 꼭 미니멀리즘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미니멀리즘이 스트레스를 유발하거나 불안을 악화시킨다면 미니멀리즘을 채택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저는 혹시 이걸 듣고 보신 분들이 이 자녀들한테 막 미니멀리스트 뭐 이 얘기 막 하면서 강조하고 율법주의적으로 검소하게 막 해야 되고 너 물질에 대해서 그러면 안 돼라고 막 야단치고 그런 것으로 이것을 사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미니멀리즘의 최고의 교육법도 뭐예요? 미니멀리스트답게. 무슨 얘기냐면 말은 less is more. 말은 적게 하는 게 더 좋아요. 예. 입은 지퍼로 잠그는 게 좋아요. 그 대신 지갑을 푸세요. 예, 말은 less is more.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지갑을 푼다. 우리가 모델링이죠, 모델링. 예? 그러니까 뭐 나를 위해서는 안 쓰면서 선한 일을 위하여서는 지갑도 열고 이런 것을 뭐 서로가 막 가까이 살다 보면 다 알잖아요. 근데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저 사람은 저렇게 해 하는 걸 다 알잖아요. 일관성 있게 오랫동안 하면은 다 그것이 그 사람의 사고요, 가치관이요, 라이프스타일인 걸 다 알게 되잖아요. 그런 일들이 그렇게 해서 모델링 하는 게 중요한, 말은 하지 말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식화되고 체질화된다. 우리 자신이 먼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다음 말이 뭐예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결핍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결핍이 없다 해가지고 뭐 남들이 갖고 있는 어느 지역에 뭐 어느 뭐 한 뭐 몇십 평 아파트 다 갖고 있고 그다음에 뭐 일정한 그런 직업에서 오는 연봉이 어떻게 돼야 되고 그래야 그렇다는 얘기가 그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심지어는 기초수급자라고 하더라도 지금 여건이 안 돼요. 그럴 때 기초수급을 받아요. 그러면서도 여호와는 목자시니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하는 그러한 고백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얼마 되지 않는 그러한 재정을 가지고 수입을 가지고 그 가운데서도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가능하다는 거죠. 나머지는 제가 시간 관계상 읽지 않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미니멀리즘의 삶을 살려면 이래야 돼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해요. 두 주인이 둘이면 싸워요. 그래서 우리 10년 가운데서 두 개 주인이 있으면 안 돼. 혹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 이 재물은 만몬이라고 하는 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만몬, 이것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어느 거 하나를 내려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설픈 크리스찬보다는 그냥 만모니즘으로 살아가는 어떤 사람들이 마음은 더 평화로워요. 어설픈 크리스찬이 제일 문제예요. 두 개를 겸하여 섬기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만문은 내려놓고 하나님을 먼저 섬기겠다 하면은 그 마음에 평강이 가득하고 풍요로운 미니멀 라이프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5절에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는 삶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예.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원해 주신 여러분들입니다.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여러분들의 죄값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여러분들이 믿을 때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신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일까 보냐? 그렇게 너희를 샀는데 왜 이렇게 염려하느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믿음의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즉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어중간한 크리스찬이 제일 문제입니다. 차라리 이방인들처럼 멋있게 사는 게 나을지도 몰라요. 결과는 어떻게 되든지. 그러나 어중간하게 근심 걱정 다 하면서 또 믿어.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그러면서도 염려투성이야. 이런 인생을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면에 있어서 저는 뚜렷하게 결단하고 살아야죠. 그러려면 우선순위가 잘 돼야 돼요. 그래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느니라. 한날의 괴로움, 우리 인생에 고통이 있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도 인정하십니다. 죄인인 인생에게는 고통이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약하게 되면 고통이 있습니다. 가정에 고통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한날의 괴로움도 그날로 족합니다. 내일 것까지 앞당겨가지고 근심 걱정 괴로워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무슨 얘기냐?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라고 세 번이 돼 있어. 내일이라고 이렇게 의인화돼가지고 내일이라고 하는 어떤 주체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나에게는 내일이 없다는 거예요. 투마로우가 없어요. 사실은 나에게는. 내일, 투마로우는 오직 하나님만의 것이에요. 그 소유주가 그렇기 때문에 알아서 하시고, 그 내일이라고 하는 투마로우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소유주기 때문에 거기에다 뭘 채워 넣어야 될지 하는 건 하나님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근데 그러면 오늘, 나에겐 오늘이 마지막 하루인 거예요. 여러분 내일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24시간만 살 수 있어요? 그걸 알게 됐어요? 어떻게 살 것 같아요? 내일을 염려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내 소유권과 사용권이 없는 것을 도적질하는 것입니다. 내일에 대해서 말하지 마. 그거 네 거 아니야. 그 오늘 24시간 주어졌어. 그러면 너의 소중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니? 소중한 사람과 화해하지 않겠니? 미안한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용서 구하지 않겠니? 그리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고 싶겠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이 관계에다가 경험에다가 투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런 삶은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문제. 이건 정신적으로 약해도 그렇고 정서적으로 약해도 그렇고 호르몬 작용에 의해서 불안증에 빠져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믿음을 갖게 되면 저는 불안증이 없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불안증은 또 하나님이 당신의 방식대로 고쳐 주실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는 가운데 그 불안증 속에서도 우리가 이 오늘을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 때문에 나는 이 마지막 하루를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신적, 정서적 약자와 가족의 풍성한 삶의 비밀. 저는 미니멀리즘을 얘기합니다. less is more 해서 LIM, 림을 좀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크리스찬 미니멀리즘, 그거는 또 뭐냐? Jesus is the most, JIM, 짐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 미니멀리즘은 뭐냐? 림을 기초로 하면서 그 모든 것을 채워주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른바 림 앤 짐의 삶을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림 앤 짐을 실천하면서 미니멀리스트로 살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맥시멀리스트, 아주 맥시멈 플레저, 아주 최고의 쾌락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저는 주변에서 보고 있습니다. 저도 조금 흉내내면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우리 어떤 분에게 랩거리라고 하는 책을 소개받았어요. 다 보지는 못했는데 이게 처음부터 쭉 보고 중간중간 보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 뭐냐면 나무 과학 그리고 사랑, 호프 자런이라고 하는 바로 이제 이분은 식물학자예요. 아주 유명하더라고요. 동위원소 분석을 통한 화석 삼림 연구를 하고 네로라 하는 과학상, 뭐 풀브라이트 그런 상을 3번이나 받은 최초의 사람이에요. 바로 이제 이분인데, 이 노르웨이안 아메리칸인데, 지금은 노르웨이에 있는 오슬로 대학에서 또 가르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자기 아버지가 물리학자인가 뭐 하여튼 그래가지고 어려서부터 이 실험실에서 자랐어요. 놀았어요. 거기 놀이터예요. 그러면서 실험실에서 쭉 그러면서 실험하고 뭐하고 연구하고 하는 거 너무 좋은 거야. 그 때문에 다른 너저분한 거 안 하고 오직 랩만 오고 가고 하면서 연구하고 그러니까 이 최고의 여성 과학자가 이제 됐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 사람이 조울증 환자예요. 조울증 환우지만 최고의 과학자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삶의 특징을 보니까 바로 미니멀리스트예요. 그냥 자기가 좋아하고 중요하게 하는 거를 중심으로 해서 하고 랩에 처박혀 있고 그 연구하러 산에 가고 그다음에 그런 거 할 수 있는 소중한 사람들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잘 맺고 그런 가운데 그렇게 살고 있어요. 저는 정신적 정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 렉걸의 호프자론처럼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정리합니다. 정서적, 정신적 약자와 가족의 풍성한 삶의 원리와 비밀, 각자 도생, 그렇죠? 그 다음에 상호 의존적 관계, 그렇죠? 그리고 크리스찬 미니멀리스트가 되자,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킹덤, 히스 킹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맥시멀리스트. 예, 여러분들 부자 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면서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걸 가지고 그런 마음 누리면서 사세요. 그러나 가능한 한 많은 것들을 가지고 for his kingdom,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서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살 때에 풍성한 삶이 충만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